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C샵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고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한 실체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클래스는 그 클래스가 가져야 할 성질들을 다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메모리에 올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인스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설계도에는 살 수 없지만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듯이 클래스 자체만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모두 객체라고 부르고요. 그 객체 안에는 정적인 성질들을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또는 프로퍼티, 멤버 변수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동적인 성질, 움직이거나 특정한 행동을 취하거나 말을 하거나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즉 클래스마다 이런 애트리뷰트와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 메인 클래스를 살펴봤었는데요. 유징 시스템은 네임스페이스였었죠. 클래스들의 집합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콘솔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썼었던 거죠. 직접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를 잘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시작과 끝은 다음과 같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그리고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중괄호 시작과 중괄호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의 시작과 끝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내부에는 애트리뷰트라든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소드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메소드를 더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애트리뷰트를 추가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속성값들 그리고 메소드가 선언한 상태의 클래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person,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사람의 정적인 특징, 즉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로는 먹는 행위, 걷는 행위, 뛰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렇게 클래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만 설계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좀 더 간소화한 거죠. 원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프로그램마다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임의로 먹는 행위, 걷는 행위, 뛰는 행위들을 표현했지만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를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클래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시작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클래스의 이름, 보통 클래스의 이름은 앞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처음 배우실 때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쓰기보다는 앞자를 대문자로 써서 보통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에 이렇게 프로퍼티 그리고 메소드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클래스의 바깥에 클래스의 여기 시작과 끝이 중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깥에다가 메소드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반드시 클래스 내부에다가 이런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안에다가 또 다른 메소드를 이렇게 넣는 것도 간혹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물론 안 됩니다. 메소드 안에 메소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의 구조와 어느 위치에다가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선언하는 것을 배우셨는데, 그럼 실제 어떻게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it과 work,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어떤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서 console.writeLine으로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출력할 수 있도록 메서드의 내용을 구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고요. 호출하는 것은 메인 클래스에서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인스턴스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인스턴스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p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이 인스턴스 변수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때는 메모리 영역을 할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 중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제 p1이라는 변수에 하나의 인스턴스를 쓸 수 있게끔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변수로 특정한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점이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1.name 하면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준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저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p1.i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name에 해당하는 뭔가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한번 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클래스의 이름인 person을 정해 놓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다섯째 줄 이 사이에다가 클래스의 내용을 만드는 거죠. 먼저 프로퍼티인 문자열로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메서드는 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it은 이름으로 식사를 합니다라는 문자를 출력되게끔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퍼티와 하나의 메서드가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person을 호출하기 위해서 메인 클래스에서는 클래스의 이름이 데이터형이 되고 데이터형 뒤에는 변수명을 작성하듯이 인스턴스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만으로는 변수만 만든 거고 안에 값이 없듯이 인스턴스 변수만 있고 아직 어떤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 person이라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소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제는 초기화까지 가능한 거죠. 메모리가 할당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p1에다가 점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이 값을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P1이라고 하는 그 펄슨의 인스턴스 변수 안에는 네임에 서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P1.메서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실행했을 때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서준이가 식사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클래스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스턴스로 만든 다음에 호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의 시작과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